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 정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83회 정례 기간에 5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 소관 조례안 9건, 그리고 동의안 4건, 총 13건의 심사와 22년 회계년도 결산안 예비심사 승인권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6월 2일부터 9일까지 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에 이은 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민 제보 참여 등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23년도 제1회 세종시 교육청 그리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가경정 예산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안건 5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효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직속기관인 안전체험교육원의 이용 대상, 인력 배치, 그리고 예약 방법 등 안전체험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정적인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전체험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어린이집 원생들도 체험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김현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세종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내외부 요인에 따른 정서적 불안함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전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위기 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 학생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윤지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숲 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학교숲 텃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해 수립 시행하는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을 신설하여 학교숲 텃밭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본 계획의 창의, 인성 교육과 연계한 환경 생태 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형 도시 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의 경우 인용 법령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김효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 이후에는 주최, 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계획 및 대책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현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을 감안해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안전도시로서 전기차 화재 충전 중 화재 사고 예방 등 적극적인 안전문화 활동이 요구되며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음 건으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의 경우 세종시 교육청 소관은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을 기정예산 1조 615억 원 대비 1,444억 원을 증가한 1조 2,059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은 기정예산 225억 원 대비 총 2억 원을 증액한 227억 원 규모로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666억 원 대비 총 16억 원을 증액한 682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심사에서 올해 말까지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한지
꼭 필요한 사업 등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이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브리핑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언론이 계십니까? 최준영 국장님,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서 이번에 우리 그 세종시 교환위에서 없는 법을 살짝 어떻게 조례라도 만들든지 하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줬으면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년 9월 달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그 성악 가수 조승희 씨가 우리 그 누리학교에 휠체어 그 회전부대하고 근혜를 선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전부대는 그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 안전관리법인가 여기 이제 승인 인증이 돼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혜는 그게 법이 없어가지고 인정을 못 받아서 17년 초인가 철거를 했다가 계속 부활하다가 아마 19년 정도 돼서 그걸 이제 아마 처분을 한 것 같아요. 우리 특히 특수학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갖다가 반치되다 버리는 걸 봤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교환위에서 어느 정도 저기를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만들어 주십사 건지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건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교육안전위원회도 특수교육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추경을 할 때도 중학교 학생들의 생존 수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이 근혜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참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규칙들을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TN 임원석 기자입니다. 물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요, 교육청, 경찰청, 시청, 또 개인의 상업을 하시는 분, 네 파트가 연관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초등학교 쪽에 안전지대로 해서 그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많이 묶여져 있어요. 만약에 주차를 지역에 따라서 물론 틀리지만 1분 초과되면 12만원, 13만원이 벌금이 징수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물론 30km도 돼 있긴 하지만 주차에 관련된 민원이 세종시에 많이 학교 담합이 되다 보니까 또 상가 조성이 또 돼 있는 옛날 상가 지성이 돼 있는 민원이 많은데요. 이것을 교육청 쪽에서 다가 합의가 안 되거든요. 학교 쪽에서는 1분을 구집을 하고 상인들은 10분, 20분을 주차를 할 수 있는 유예 타임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례라든가 아니면 상인들을 위해서 조금 폭을 타임을 협의할 때 늘려준다거나 이런 것이 유도할 사항이 있었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어느 지역은 20분, 어느 지역은 30분을 주차를 하는 타임을 주거든요. 또 어느 지역은 1분만 두면 자동적으로 찍혀서 13만 원 벌칙금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라든가 일부에 그런 것을 조정해서 상인들하고 학교 측하고 원만히 잘 해결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 겸 현황을 알고 계신가 전해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답 제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이게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을 하기에는 교로보도법이나 이것과도 충분히 다 관련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게 단순히 조례나 규칙만으로는 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상위법 조정의 내용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초등학교 안전지대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더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청과 교육청이랑 아까 말씀 주신 지역사회 상인들 분들과 더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민일보 한상수 기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심리적 안전 학생 지원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기 다문화 사각지대. 여기서 위기 학생의 범위라고 제가 질문하는 건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강사분들이 선생님들이 모집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 지금 현재 전에 변호사 하셨죠? 네. 네. 근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폭이라고 있습니다. 맞죠? 네. 거기에 보면 다문화 학생, 한부모 자녀, 또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학폭위가 열려서 그 아이들의 미래가 지금 그 교육청으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전에는 학교에서 했었는데요. 이 문제를 아이들을 처벌을 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졸업을 잘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학생들이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습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의원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어떻게 잡고서 세종시를 이끌고 나갈 것인가. 근데 질문 감사하고요. 우선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심리적 지원 관련 조례에 대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위기 학생이랑 전문 강사 금액 이거를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위기 학생이라고 했을 때는 그 범위가 좀 다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 내에서는 진단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 검사 내에서 고위험 정도로 분류되는 또 학생들이 있고 그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 금액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는 학폭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아까 학생하에 중재원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물론 학교 내에서 학폭 문제가 해결이 돼도 좋겠지만 학교 내에서의 학교 내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기관이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사회중재원이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물론 제3의 학폭의 중을 따졌을 때 좀 더 위급하고 좀 중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학생화의 중재원으로 가서 평가를 받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최대한으로는 학생들의 이 학폭이라는 게 경중을 따짐에 있어서 학내에서도 오히려 학내에서 해결을 하는 게 학생들의 관계 개선에는 오히려 또 도움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중을 좀 판단함에 있어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폭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